오늘 도시인들을 위한 사주 처방전 에피소드 8은 환승연애와 재회입니다. 조이님은 환승연애 보세요 혹시? 1화 정도는 봤어요. 예전에 사귀었던 분이 환승연애 같이 나가자고 하면 나가실 거예요. 나갈 것 같아요. 나가서 사주를 보겠지. 이 사람 누구 전 X구나. 이 사람 언제 연애운 들어왔구나. 이 사람 원진 들어와 있네?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전 여친분이 다른 분이랑 썸 타고 이러는 거 보면 괜찮으세요? 열받죠. 마음이 있는 여출이나 좀 사람이 있어. 확답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내 연애운이 아니라 그 썸 타는 분의 연애운이 들어왔을 때 뭔가 마음이 좀 몽글몽글할 때 그때 잠깐 얘기할까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서로의 X가 데이트를 할 이성을 지목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요? 궁합이 잘 맞아서 해줬다. 아니면 막 일부러 정말 제외하고 싶으면은 견제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X의 사주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썸 타는 상대방 사주를 볼 것 같아요. 데이트권을 누가 지정할 수 있어. 그럼 나는 김은원진 걸릴 때. 그러면 사주팔자에 환승을 하는 사주, 장기연애 사주, 제외하는 사주는 좀 따로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우선 얘기해보고 싶은 게 바로 환승할 만한 사주, 제가 떠오르는 거 몇 개 한번 얘기해보면 첫 번째로 일단은 신약한 사주를 생각해요. 신약한 사주가 뭐냐면은 사주팔자에 십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십성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운을 10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재물운, 이성운, 연애운 이런 게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편인, 정인, 비견, 겁재 10가지 중에 이 4가지 기운은 이 화살표가 나에게 향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편인과 정인은 내 생각, 내 신념, 나의 고집이라 볼 수 있고 비견, 겁재는 내 주변 동료, 형제, 내가 나에 대해 가지는 효능감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 생각대로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는 말이 크게 휘둘리지가 않은데 반대로 신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얻어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십성으로 치환하면 식신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이라는데 이게 사주에 많을수록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많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편재정제, 편관정관은 남성 사주팔자로 봤을 때 여성은 편재정제, 여성 사주팔자로 봤을 때 남성은 편관정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글자들이 더 많은 신약한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도 누군가 내가 좋다고 하면은 그래 까짓것 가보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남성분들 중에서 재다 사주라고 있고 여성분들 중에서 관다 사주라고 있어요. 재다, 재성이 많고 관다, 관성이 많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서 여자가 많다, 남자가 많다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말 뚜렷하게 발현되려면은 첫 번째로 비견겁재가 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약한 사주팔자인데 편재정제가 많은 남성분들은 재다 사주라 보고 반대로 비견겁재가 약한데 편관정관이 많은 여성분들은 관다 사주라고 보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쉬지 않고 연애를 한다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건 여러분 가치 판단을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형태, 그 양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분들이 조금 환승을 바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별하고 나서 텀이 짧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지가 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지가 여러분들의 배우자 또는 여러분들의 이성관계를 뜻하는 글자인데요. 이 칸에 각자 동물이 있을 거예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해가지고 뒤부터 돼지를 의미하는데 이 동물마다 궁합이 잘 맞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이 궁합이 잘 맞는 동물이 일지 바로 옆 칸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다른 이성이 내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너 좋아하면서 막 들이대잖아. 그러면은 얘도 좀 좋은 애인가 보다 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전애인 입장에서는 막 약간 열받고 막 그러겠죠? 이렇게도 펼쳐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주팔자 원국 내에 합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 예스맨, 예스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뭐 해보자 했을 때 굳이 강하게 나 안 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성관계에서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 못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연애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성욕이 강한 사주팔자를 볼 수 있어요. 진취적이고 작정한 케이스긴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타고난 사주팔자가 그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안 그런 사주가 운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발현되는 것도 있거든요. 운 보는 법은 여러분들 만세력에 생년월일 입력하시면은 8가지 한자 나오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수열도 있고 연도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비견겁재부터 편인정제까지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신산관, 편재정제 이 4가지 운이 들어올 때 조금 성욕이 강해지는 경향성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신상관이 들어올 때 성욕이 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욕이 강해지는 시기는 십성 외에도
오행으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사주팔자에 강한 화운이나 수운이 들어오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위아래 빨간색 또는 위아래 회색인 간년시동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주팔자에 지지라는 칸, 지지가 위칸 아래칸 중에 아래칸을 의미하는데 이 아래칸은 나의 환경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오행, 화, 그리고 수에 해당하는 동물인 사화, 오화, 자수, 해수 이 네 가지 글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발동되는 분들이 계세요. 26년이 병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발현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네 번째가 무관사주예요. 없을 무에 관성관을 쓰는데 이 관이라는 건 사주팔자에서 편관, 정관을 의미하는데 이 관이 지금 이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내가 좀 나를 깎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관이 없다라는 거는 관계에서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사주로 봤을 때 책임감이 약한 분들은 이별하고 나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야 그래도 이별하고 나서 좀 힘들어야 하지 않냐? 이별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라 했을 때 나 지금까지 너랑 잘 만났지만 이제 난 내 인생 살 거야 하고 현실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다음 연애 할 거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없는 사주팔자는 연애를 지속하는 힘이 약한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딘가에 통제되고 컨트롤 당하는 걸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별 상황에 통제당하는 걸 싫어하는 느낌도 있는 거겠죠. 환승하는 분들 정말 나쁜 의미로 비치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이제 너 벌점 다 봤으니까 새로운 사람 찾아날래 라고 하는 분들 보면 역마가 좀 많은 분들도 있어요. 사주팔자에 신금이라던가 사화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화살이 3개 이상인데 같은 글자하고 다른 글자가 있는 분들, 자, 오, 묘, 오, 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글자 겹치지 않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관계 가져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좀 강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환승할 수도 있죠. VS인데 환승 연애 vs 잠수 이별. 환승 이별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아니 나랑 일단 헤어진 걸 떠나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수 이별은 아예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잠수를 하게 되는 운이나 사주 구성 이런 것도 사주마다 다 다른 거죠. 총 22가지 한자가 있는 사주에서 양의 글자보다 음의 글자인 분들이 조금 더 잠수를 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게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합이 되시는 분들, 사주 원국 내에 귀문 원진이 있는 분들 또는 사주팔자에 토가 되게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아예 그냥 뚝 끊고 잠수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커플들 중에서도 되게 안 싸우는 커플도 있는데 싸우는데 만나는 그런 사주 궁합 한번 예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은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원진의 원래 의미가 원수지고 헤어진다는 의미도 있는데 원수지고 헤어져서 이별했는데 서로 또 보고 싶어 해 라는 의미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원진 관계는 맨날 싸워요. 맨날 화해해요. 다시 또 사랑을 약속해요. 그 다음에 또 싸워요. 그래서 약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러냐? 그런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은 일간이 서로 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투닥투닥 거리는 게 다른 커플보다 조금 잦는 경우가 있어요. 사주팔자에 토가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화를 내진 않거든요. 근데 담아둬서 너 예전에 뭔 말 했잖아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우는 경우가 있고 싸우는 시기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둘 중 한 사람이 올해 연애운을 봤을 때 좀 약간 흔들린다 하면은 꼭 한번 그렇게 이별하는 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할 때 상대방이나 제 연애운이 흔들린다 할 때는 그냥 좀 마음을 비워요. 그 마음 비운다는 게 그래 너도 잘 가 이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뭐라 해도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 다음에 좀 오래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기 연애는 사주팔자 특징. 요거는 기본적으로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궁합이 맞는 사람들. 궁합이 맞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주팔자에 타고난 오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회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없는 오행이 적절히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궁합적으로 보통 괜찮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보통 헤어질 때 보면은 개판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까지 안 가게끔 누군가 하나 양보하거나 또는 그런 상황이 안 가도록 풀리는 것도 있어요. 사주팔자에 없는 오행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없는 거를 상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 가까이 지냈을 때 내가 채워지는 거를 아마 느낄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가 관심이 없던 분야, 내가 잘 못하는 분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아직 연이 안 닿았던 분야 같은 것들을 상대방이 너무 잘하고 잘 알고 잘 알려줘서 그래서 인생이 조금 완성형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일주와 일주를 봐야 되거든요. 일주가 사주팔자에서 내가 태어난 유형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유형이라는 것도 오행 관점으로 봤을 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에 목화토금수 오행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내 사주팔자의 일주 2칸, 상대방 사주팔자의 일주 2칸을 봤을 때 이 4칸이 목화토, 화토금, 토
토금수, 수금화, 금수목 이 5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괜찮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승연애 시즌3에 13년 만나신 분, 다해동진 분들 보면은 사주팔자가 일주를 봤을 때 갑자, 정사라 해가지고 까만색 물, 초록색 나무, 빨간색 화 이 수목화 흐름이 되게 잘 연결돼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재회,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계속 뭔가 안 끊어지고 뭔가 재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사주팔자의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오행 쪽으로 봤을 때 토랑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토라는 게 목화토금수에서 목화금수는 방위를 보면 각각 동, 남, 서, 북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토는 그 가운데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 토는 다른 나머지 오행과 다르게 내가 한 곳에 묵묵히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 또는 사주에 토 오행이 들어올 때 제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의 의미가 강하게 발현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행 토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와 현재 그 중간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헤어지고 나서도 내가 누군가 다시 의욕적으로 만나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과거를 좀 떠올려 보는 거죠. X에 대한 그리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때 연애를 왜 이렇게 했지처럼 연애 경험을 복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연애의 문제 좀 발견해 보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행토라는 거는 불안정함이 아니라 뭔가 안정된 걸 뜻해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연애 관계에서도 막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고 이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스테이블한 상태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누군가 새로 만나서 새롭게 알아가서 뭔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보다 이미 나랑 그런 과정을 거쳤던 전 X가 조금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과거 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누군가와 새롭게 그려나갈 미래보다는 내가 누군가와 그려나갔던 과거의 경험과 추억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토는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기에 조금 더 가치와 뜻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재회의 운과 조금 더 관련되어 있는 오행이기도 하죠. 또 동시에 토의 특징 중 하나가 덕질이긴 하거든요. 덕질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더 상대방을 좋아하고 가치를 알아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토가 많은 사람들 또는 토 오행을 사랑으로 뭔가 표현하자면은 시간을 오래 두고 알아가는 그 가치 약간 이런 것도 맞닿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주팔자에 토가 많은 분들은 재회와도 켜다 연결되어 있는데 환승연애에 희두, 나연님이 두 사주궁합 봤을 때 토가 메인인 커플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재회로 흘러가는 그림이 다른 커플들보다 많을 거라 볼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공교롭게 재회했던 시기를 보면 사주팔자에 토기운이 들어오는 연도에 재회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관련성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와도루님. 퇴사 후 전 직장 동료였던 무진일주 여성분과 연락이 닿아 8월 초에 빠르게 연애를 시작했다가 8월 말 빠르게 헤어져 버린 상황에 이번 9월을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취준 상황이어서 그런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상황 이별을 통보했네요. 여성분은 9월 연애운이 좋던데 환승 이별이 아니라면 죄운 같은 부분에선 가능성이 없을까요? 일단 이분 사연으로 봤을 때 왜 올해 연애를 했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첫 번째로 25년이 을사년이라고 해서 을목사화라는 글자가 합쳐져 있는 글자인데 이 사화라는 글자가 이분의 사주랑 봤을 때 술토, 해수, 임목 이 3가지 글자와 어느 것 하나 궁합이 좋은 게 없어요. 1년운을 볼 때 위태 글자는 상반기라 보고 밑에 글자는 하반기라 보거든요. 이 하반기가 양력 8월부터 그 다음에 1월 말까지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사화라는 글자가 지금 이 사주팔자의 밑에 줄에 있는 술토, 해수, 임목과 기문 원진이 걸리고 충 걸리고 형살 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여자가 나 좋다고 다가와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 연애를 시작했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좀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만에 헤어지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냉정하게 이럴 때는 혼자 지내는 게 나을지도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걱정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이분 내년에 연애하실 거예요. 26년이 병오년이라고 하는데 이 병화라는 글자와 오화라는 글자를 봤을 때 이 오화는 술토라는 글자랑 엄청 강하게 합을 해요. 합이라는 건 하주팔자의 특정한 동물 2마리 또는 3마리가 같이 모였을 때 어떤 오행을 만들어내는 약간 포켓몬 진화 같은 느낌이라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이 글자가 병존이 되어 있죠. 사주팔자에 똑같은 글자가 2개 있을 때 더 강하게 발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주팔자에서는 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오행이 불이에요. 근데 이 사주팔자에서는 불은 뭐다? 식상이라고 해서 식인상관, 다시 말해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얘기하고 마음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쉽게 말해 연애운이라는 거예요. 제가 연애운 얘기할
얘기할 때 늘 말씀드렸던 게 이성운과 연애운을 따로 봐라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주팔자에서는 여성이 편재정제라는 글자인데 술토와 무토가 있죠. 이 여성 글자가 연애를 뜻하는 불과 만나서 강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높은 확률로 26년에 연애를 하실 거다라 볼 수 있는 거죠. 영상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연애운은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지는 운이고 이성운은 연애하는 상대방이 들어오는 운이고 재회운은 떨어졌던 연애운이 다시 붙는 거거든요. 보통 사주팔자를 봤을 때 이별할 수 있는 위기는 거의 2개 단위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2년, 2달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이 2년 동안 잘 만나다가 2년 동안 헤어졌어. 다시 만났어. 그때는 재회운이 들어와서가 만난 게 아니고 이별수가 들어왔던 게 나가면서 만나져지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의미라 했을 때 재회운을 보는 거는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궁합이 잘 맞는 커플이 있는데 이별수가 들어와서 헤어졌어. 2년 뒤 다시 만나. 2달 뒤 다시 만나. 그런 거 있잖아. 가끔씩 연애 유튜브 보면은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연락하는 게 아니고 2달 뒤에 연락하라잖아요. 그게 근거 아닌 그거 있는 것 같아. 보통 그 이별수가 나가는 시기가 보통 2달 걸리거든요. 그리고 2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고 하면은 정말 못 놓칠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이별하고 나서 2달 이후에는 연락해볼 것 같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지금 25년의 을사가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제가 이 무진 일주자분이랑 재회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최소한 26년 입추는 지나고 나서 연락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사화운이 다 빠져나가고 오화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병호라는 글자가 이사주팔자에서 되게 큰 연애와 이성을 따기 때문에 그때 더 좋은 이성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오히려 이 무진일주분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별로 눈에 안 차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회운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애운의 일종 중 하나인데 이별수가 들어온 다음에 들어왔던 이별수가 나가면서 다시 연연이 들어오는 경우를 보통 재회운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할 때 시청자분들이랑 통화하면서 어떤 직업 하시고 뭐 언제 어떤 일이 나는지 얘기 들으면서 그분 일주 맞추기 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예요. 8분 출연자분들 사주팔자를 모르지만 직업이라던가 방송에 비춰진 모습이라던가 사고방식, 말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뭔가 사주가 그려지는 거예요. 좀 제일 특이했던 게 원규님이었어요. 원규님이 직업이 한의사잖아요. 한의사는 목 또는 금이거든요. 한의학의 성질을 봤을 때 오행목이랑 왔다 있어서 그런지 목이 발달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목으로 타고나는 분들이 많고. 금은 왜 그러냐? 쉽게 말해서 침, 뾰족한 거 놓으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임상으로 봤을 때 서양의학이라고 하죠. 대학병 이런 데서 하는 양학 같은 경우에는 금이 조금 더 많거나 사주팔자에 술, 토, 해수, 유금 이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의사라 얘기 들었을 때 사주팔자에 목으로 태어났나? 금으로 태어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 도화사 관상인 거예요. 목의 도화는 묘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사주팔자에 일지가 묘목이 있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의학으로 봤을 때 사주팔자에 목이 발달한 묘목? 그러면은 을묘거나 또는 개묘거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도화살 자오묘라는 글자는 지지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천간에 각각 해당하는 그 글자가 들어오면은 내가 방송을 나가거나 좀 유명해질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높은 확률로 묘목이 있구나를 거의 확신을 했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이별을 하셨고 그 이별하는 상황만 들었을 때 이번 시즌에서 원규님이 사람들이 제일 뜨악했던 게 개원 얘기였잖아요. 혹시 아세요? 자기 친구가 뭐 개원을 할 때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출연한 원균 사주가 맞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목이 발달한 분이라면 그런 발언이 사실은 뭐 엄청 깊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맞아. 자기가 그 상황에서 겪었던 거를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목 오행이었다면 좀 약간 양심적으로 가책 느껴 이게 아니라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설계된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모든 목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지연님 이렇게 공개된 사주만 봤을 때는 그런 걸 들으면은 요동칠 것 같기는 해요. 그치.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안 만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론이 환승해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승, 재회, 장기 연애 이런 키워드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사주팔자를 본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사는 데에는 단순히 뭐 돈만 잘 벌고 좋은 직업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주팔자를 공부하시게 되면 내 사주팔자를 먼저 공부하시지만 내 가족, 내 남친, 여친, 내 지인 뭐 다 볼 거란 말이죠. 보다 보면요. 내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내 연애 방식, 연애 스타일, 이별 운 언제 오는지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연애도 사주로 똑똑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 싶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주제를 달아주시면 제가 비슷한 사연 가지고 와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